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23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 11월 달에 수능 치고 논술 치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현재 이제 예비 고3, 2월 달 현재 예비 고3,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이 보는 겁니다. 23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 중에서요, 외대를 할 겁니다. 서울 캠퍼스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즉 용인에 있는 학교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은요,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입니다. 이제 교과니까 내신이죠. 내신 100% 들어가는 거고요. 313명인데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로 뽑습니다. 자,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중에서 인문계열은 영어 제시문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어 제시문 1개 들어갑니다. 다양스러운 것은 영어로 서술하지 않고 독해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영어가 3, 4, 5등급일 경우는 조금 힘들 수 있죠. 또는 영어가 꺼려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통계 도표가 있는 사회계열로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진짜 인문계열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사회계열에서는 통계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조차 모르고 접수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통계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요, 바로 실험 심리학 문제 같은 게 나와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서울 캠퍼스는 있다고 했죠. 한국사 4등급은 필수고요. 그리고 국영수 4과 중에서 한 과목, 탐구에서는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 4가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국어가 3등급이다. 사회탐구가 1등급이다. 영어가 5등급이고 뭐 수학이 5등급이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가능하다. 그 다음에 LD, LT 학부, 여기는 외대에서 알아주는 학부죠. 자, 여기서는 두 개 영역 합 3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다 하나 올라가죠. 그러면 뭐 영어가 1등급이다. 사회탐구가 하나가 2등급 나와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캠퍼스는 논술 70% 똑같고요. 학생부 30% 똑같습니다. 자, 자연계열이 있네요. 163명 뽑는데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만 치고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은 서울 캠퍼스와 똑같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외대는 제시문에서 사회교과를 활용하는데요. 사회교과의 통합사회 1개, 그리고 제시문 중에서 사회문화 관련된 거 3개, 생륜 1개, 윤리사상 2개, 경제 3개, 정치화법 1개, 세계사, 세계지리 1개, 한국사 2개 해서 21학년도 기출논제를 쭉 세워보았더니 이 정도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탐구 교과랑 관련성이 매우 높은 학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외대의 모의논술 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계는 이제 우리 자연계 파트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자, 공통문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공통문항이라는 것은 요거 인문계열과 그리고 사회계열이 똑같은 유형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3번에서 영어 제시문이 있느냐 아니면 통계 그래프가 있느냐, 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단 1번 문제를 보세요. 분류 요약형이 나왔죠. 그리고 2번 문제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이렇게 나왔죠.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는 것은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그 500자짜리. 그리고 분류 요약은 400자짜리. 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시문 개수가 몇 개요? 5개를 줍니다. 가나, 다라, 마 5개를 주고요. 그리고 이 제시문들은 지식 생산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두 주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전제죠. 그럼 제시문을 독해할 때는 이렇게 독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제시문이 강조하는 주체, 즉 주체를 중심으로 분류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 주체가 누구냐 이거. 주체가 A냐 B냐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이 400자를 쓸 건데요. 보통 몇 문장을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시문 개수가 5개니까 분류를 했어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거, 주체가 누구냐, 분류 기준을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거. 그럼 주체에 대해서 한 문장, 분류에 대해서 한 문장. 그러니까 분류 기준의 주체 A와 B, 그리고 분류의 결과 가나다, 라마. 이렇게만 해도 벌써 2문장이죠. 그리고
5개의 문장을 제시문 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5개 그럼 총 합쳐서 7문장이 벌써 되죠. 야, 그러니까 한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주어 하나에 서술어 하나에 단문으로 쓰면 50자 나오도록 하면 5 곱하기 7 해서 350자, 그래서 약 400자 내외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외대에 들어가서는 제시문 가를, 제시문 나를 요걸 어떻게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한 대학이다. 선생님, 분류가 살짝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분류가 살짝 틀리면 살짝 재수해야 돼요. 다음 연도에 보셔야 돼요.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자, 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바와 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그럼 이제 바와 사의 공통점 차이점이니까 이제 비교의 공식이 들어갔죠? 비교의 공식이 뭐예요? 공기, 차, 대라는 공식을 집어넣었어요. 대칭어, 대리버를 만들어내는 게 제시문을 샅샅이 해석해서 원인과 결과, 그 과정에 대한 대칭어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대 논술 문제는 쉽지만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유형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이제 22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 이제 문제 3번이 이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로 계열 특화 문제입니다. 계열 특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인문계열에도 뭐가 나왔어요? 실험 결과를 해석하라 이렇게 나왔죠. 실험을 해석하는 거네요. 그리고 아테네 시민이 바람직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추론하라. 추론은 문제가 나왔어요. 추론. 요게 외대 3번의 특징이에요. 왜? 사회계열 볼까요? 사회계열도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이미지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예요. 이 그림을 해석하고, 즉 실험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아테네 시민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한 자질을 추론하라. 추론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추론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파이널 과정 때 추론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줬는데요. 기본 논술에도 추론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추론은요, 논술에서 사용하는 추론은 6개의 추론 방법 중에서 인과 추론, 귀납 추론, 그리고 연역 추론, 유비 추론, 그리고 가설 추론, 그리고 변정법, 이렇게 해서 6개의 추론 방식을 알고 그때그때 정확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외대 22 모의 논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외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를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외대 시험 치러 가기 전까지 우리는 논술의 기본을 익히고요. 그리고 외대는 논술 문제는 쉽지만 그래도 패턴이 있구나. 그 패턴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구나. 그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1번 문제 뭐라고요? 분류 요약입니다. 분류 틀리면 땡. 요약이죠? 그럼 제시문 가를, 긴 글의 제시문 가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50자짜리 한 문장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요약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거기서 2번 문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비교 문제입니다. 그럼 비교하는 요령이 있죠? 그 비교하는 요령, 의미 있는 기준을 잡아내고 그리고 대칭어, 대리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건 논술의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논술의집 메가스터디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대칭어가 딱딱딱 보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가 뭐죠? 추론. 대체 추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추론. 여러분 배워본 적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론하는 요령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대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제가 외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대치 러셀에서 이제 학생이랑 만났습니다. 그 학생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꾸벅. 나는 본 적이 없는데 키 큰 학생이 꾸벅 인사하면서 선생님 덕분에 서강대 경영을 갔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서강대는 이렇게 준비해라. 서강대 경영은 이렇게 준비하라는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데 힘입어서 외대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갈수록 더 상세한 정보들이 공개되니까 꼭 눈여겨 봐 주십시오.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